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엔잡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작가로서 엔잡러를 해 나가실 때 있어서 이것도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한 일들을 직업으로 갖는 엔잡러가 네. 작가라는 직업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지점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건 마치 그냥 엄지손톱이 넓은 사람 좁은 사람처럼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인 것 같고 그냥 그 기질에서 오는 결과가 엔잡러로 드러나는데 이거를 작가 생활에 도움되게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장점 단점으로 구분한다고 하면 네. 작가가 작가 생활을 위해서 엔잡러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순서가 반대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살아봤더니 엔잡러로 살고 있네? 그럼 이걸 어떻게 작가 창작 생활에 도움되게 쓸까를 고민하는 순서가 맞지, 아니면 난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 한 우물만 파고 있네? 그럼 이걸 어떻게 써서 창작을 할까 쪽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반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결과만 놓고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제가 접하게 되는 사람의 종류의 숫자나 몰랐던 세계들, 몰랐던 직업들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경험이 늘어나는 건 있어요. 작가 생활만을 했을 때에 만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근데 그걸 위해서 일부러 엔잡러를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수지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네. 단점이 있다면 작품을 할 때 혼자서 오랜 시간 자기 내면으로 막 들어가야 되는 기간이 가끔 필요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작업하는 이야기의 엔딩을 정한다, 지금 작업하는 주인공의 내면을 좀 정리한다, 이런 거는 좀 진득하게 조용한 시간을 혼자 보낼 필요가 있는 작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엔잡러 생활을 어느 이상 과하게 하면 네. 그런 시간 덩어리를 마련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건 있어요. 저도 그 실수를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지금도 다양한 일을 벌이는 와중에 꼭 어느 한계를 정해놔요. 조용하게 혼자 보내는 시간을 어느 이상 확보를 못할 정도로 일이 벌어지면 네. 거의 스탑을 좀 하는 편이에요. 비어있는 시간을 어떻게든 만드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반드시 그거는 창작에 필요한 순간이 오니까 네. 직장인들이 여행 가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겠군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직장인들에게는 수면과도 비슷해요. 출근 퇴근을 하려면 무조건 잘 자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작가에게 꼭 필요한 건 혼자만의 시간을 어느 이상 확보하는 건데 네. 엔잡러를 살면 당연히 그걸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걸 원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죠. 확보한다 이런 원칙을. 가진 캐릭터를 네. 스스로 설정하고 자기를 도구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도구에 맞는 활용법을 개발해서 네. 그쪽으로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그쵸, 말씀이신 그쵸.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컴플렉스도 있습니다. 한 가지를 깊게 판 거장들 네. 볼 때마다 나는 저렇게 못하고 있고 못할 것 같다라는 컴플렉스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흥미가 느껴지면 뛰어들고 네. 해보고 그래서 잡다하게 얕게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고 있는데 근데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언젠가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수명이 길어지니까 가능도 하겠죠. 그러니까 얕고 넓게 네. 살되 수명이 길어져서 오랫동안 하면 깊고 넓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하죠. 근데 그걸 자신감을 느끼는 수준은 아니고요. 부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한 가지 분야를 깊게 판 분들에 대한 부러움. 일종의 수학적으로 본 투자 시간으로 보는 계산법이겠군요, 그거는. 약간 그렇죠. 네. 저의 어떤 깊은 전문 분야를 하나 가지고 싶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고 네. 현재로서는 그게 스토리텔링 원칙과 작법의 세계인 거죠. 저는 이런 쪽 재능이 없었는데 유튜브를 매일 하다 보니까 대본을 조금 더 잘 쓰게 돼서 말을 조금 더 잘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엔잡러 비슷하게 되고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작가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재능이 없었던 사람이라서 우연찮게 이렇게 개발이 된 거란 말이죠.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물어보면은 야 그렇게 일을 다양하게 하면은 만화만 하지 않아도 돼서 좋지 않냐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럼 실제로 저는 좋거든요. 네. 만화를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다른 일을 하면서 좀 쉬다가 작가님의 그 책에 나오는 결이 딱 그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엔잡러를 할 수 있으면은 다양한 도전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항상 주위에 추천을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네.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것이 네. 마사토키 작가님이 한동안 블로그를 통해서 연재하셨던 네. 연재까지는 아니고 많이 쓰셨던 내용이 개인 창작자 웹툰이나 웹소설이죠. 개인 창작자의 수익 모델 다변화 방안 연구를 오래 하셨어요. 네. 뭐 포스타입에서 연재하셨던. 네. 블로그로 어떻게 수익을 내는가, 오픈 플랫폼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작품 수를 늘렸을 때 어떤 식으로 수익이 쌓이는가, 그래서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익이 어느 이상 올라갔을 때 자유로워지는가,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를 쓰신 적이 있고 저는 그게 굉장히 업계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고 생각해요. 제일 많이 보는 안타까운 현상이 그토록 원하는 만화가가 된 뒤에 만화를 증오하게 되는 사람들을 발견한 적이 많아요. 작가의 흑화 과정이죠. 네.
주변에 있을 거예요. 만화만 바라보고 달려서 드디어 데뷔를 하고 연재를 하고 그 결과 만화를 미워하게 되거나 독자를 미워하게 되거나 시장을 미워하게 되는 작가님들을 많이 봅니다. 네. 근데 엔잡러로 사는 것에 아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만화를 안 그리면 내가 죽으니까 울면서 그리는 상황들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죠. 그러면 만화를 증오하게 되는 데까지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너무 공감을 해요. 네. 너무 깊이 빠져있지 말고 살짝 외부의 시선으로 볼 수 있으니까 객관성을 갖출 때도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또 한편으로 근데 만화를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처절하게 애절하게 네네. 파고드는 거장들을 보면 또 멋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거랑 다른 길이죠. 네네. 그거에 대한 어떤 로망과 동경도 저에겐 있지만 네. 너무 힘든 길이니까요. 그렇게 너무 되고 싶은데 음. 그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 그쪽 길이 간지긴 해요. 네. 그게 사실 작가들 사이에서의 작가 느낌인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작가들의 작가. 네. 주변에 많이 계시죠. 그러면은 대답해 주신 거와의 반대 결의 질문이긴 한데요. 네네. 그래도 혹시라도 이 길도 좋은 길일 수 있으니까 웹툰 작가 이외에 다른 길을 해보려고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네네.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어떤 말씀을 해보는 게. 또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웹툰을 그리다가 웹소설을 쓰시다가 잠깐 이 일 말고 딴 걸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을 전 알아요. 전공생들이 졸업할 때 데뷔 안 하고 취업할 때랑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미안함, 죄책감, 네. 후회, 만화에 대한 아쉬움 진짜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작가가 되고 작가로 살고 이거는 직업일 뿐이잖아요. 네. 만화를 그린다 하고 만화가로 산다는 건 완전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는 만화를 평생 그리며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 작가로 돌아왔다가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참 신기한 게 창작 쪽이 아닌 회사원들은요, 직군을 바꾸거나 회사를 이직하는 게 아무렇지 않아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때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끼지 않아요. 당연하게 새로운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할까에 대한 두려움은 있겠지만 원래 하던 일을 버린다라는 느낌으로 막 괴로워하지 않아요. 근데 만화나 이 예술 쪽을 하시는 분들은 잠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무슨 바람 피는 것처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린 시절부터 이것만 보고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애정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너무 좋아하던 일이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때 A라는 그룹을 바라보면서 저 A그룹에 들어가서 난 일을 할 거야. 그런 사람은 A그룹을 떠날 때 비슷한 느낌 받겠죠. 내가 이 회사를 떠나는구나. 그럴 수 있겠죠. 네네.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회사로 치면 그 회사에 평생을 바친 중역, 부사장이나 전무 이런 분들이 그 회사를 떠날 때랑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난 아주 오랫동안 이 작품, 이 세계를 사랑했고 창작을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느낌을 가질수록 다시 작가로 돌아오기 힘들어져요. 오히려 잠깐 거기 있어. 나 나갔다 올게. 만화는 언제나 그릴 수 있고 네. 다른 일을 직업으로 잠깐 가져도 퇴근하고 끄적이고 주말에 끄적이고 거기서 겪었던 회사 생활, 거기서 겪었던 그 일을 잠깐 그려서 인스타에 올려보고 만화를 그리는 건 멈추지 않고 만화가로서 직업으로 살아가는 걸 잠깐 스탑시켜 놓는 것이 그렇게 죄스러운 일이 아니어야 언제든 자연스러운 상황이 됐을 때 다시 만화를 직업으로 또 쓰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하 소설가님이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작가에게 은퇴는 없다. 그쵸. 해병대 같은 거예요. 한 번 웹툰 작가, 영원한 웹툰 작가야. 아, 네네. 그래서 저도 또 약간 위로가 되기도 하네요. 왜냐면 그죠. 항상 작가님은 이제 웹툰 작가는 때려친 건가요?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이. 그거 너무 네네. 속상해. 그게. 그래서 약간 침착맨이랑 네. 호민이 형이 네. 일부러 전직 웹툰 작가라고 말하고 다니는 게 웹툰 안 그린다는 말 때문에 스스로도 약간 좀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언제든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갑자기 침착맨이 이말년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누가 왜 다시 웹툰 그래 변절자 이렇게 안 해요. 환영하지. 네.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을 때는 또 그린단 말이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직업의식과 작가 정신과 어떤 소명의식이 강렬한 비장한 분들께 많이 권하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작가, 누가 봐도 거장이라고 하는 네. 작가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있죠. 네.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 중에 제가 단연코 제일 좋아하는 책은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예요. 아, 네.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는 에세이입니다. 네. 근데 그걸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소설가라는 직업을 건조하고 대수롭지 않게 보는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창작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된 건가. 이거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마음을 좀 가볍게 해주고 네. 엄청 위로를 줘요. 저 그 책을 공황장애 와서 인도네시아 여행 갔을 때 아이패드 전자책으로 읽었거든요. 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창작 때문에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특히 직방이에요. 네. 야, 이 정도 작가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그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제일 존경하는 작가님은 누구신가요, 혹시? 와, 옛날엔 진짜 많았는데 요즘은 솔직히 마감하고 있는 연재 중인 작가들은 진짜 다 존경스럽고. 네. 근데 이런 말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찍어서 말하기 원하시잖아요. 진짜로 연재 중인 작가들은 대부분 대단하다 저 사람들 이런 존경심이 있는데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면 네. 항상 곁에 있으면 모르다가 떠나면 알게 되는 소중함이 있잖아요. 네.
최근에 저는 김정기 작가님이 돌아가신 뒤에 아, 김정기 작가님이랑 해외 행사들 같이 다니면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한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지만 늘 존경했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좀 선명하게 느끼더라고요. 하나를 깊게 판 거장인데 그걸 이제 세계가 알아주기 시작했는데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지금 웹툰 세대들이 거의 모두 입시 때, 학생 때 네. 김정기 작가님의 그림을 보면서 공부를 해왔던 네. 분들이라서 그렇죠. 전 세계가 테라다 카치아를 알았다면 이제 김정기를 알 차례야가 이제 왔잖아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아쉽고. 그렇죠. 그래요. 되게 존경하는 창작자라면 항상 크리스토퍼 놀란을 생각해요. 네. 크리스토퍼 놀란이 하는 작업들에 대해 굉장한 존경심을 갖고 있구나 내가. 네. 당연히 박찬욱 감독님,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 볼 때마다 종합적으로 굉장한 경외심을 갖게 되고 네. 느끼게 되고요. 장기하 씨나 아이유 씨를 볼 때마다 음악을 저렇게 밀고 나가는구나에 대해 존경심을 느끼게 되고. 네, 네. 모든 분야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꾸준히 창작을 계속 하시는 분은 사실 다 존경스럽긴 하죠. 네. 말씀하신 대로. 웹소설 쪽에서도 뭐 한산이가 작가님, 장작 작가님, 글쓰는 기계 작가님, 뭐 소울풍 작가님 다 존경하고 네, 네. 볼 때마다 감탄하고 그렇죠. 네. 이게 그거군요. 프로 방송 짬이 있는 분들의 대답. 두루두루 다 네네. 언급하는 거예요? 네네.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현역으로 아직도 연재하시는 허영만 작가님 꾸준히 다른 일 안 하고 혼자서 계속 작업을 해 나가시니까. 존경스럽죠. 네. 황영만 작가님이랑 출판 때부터 쭉 이어오던 이충호, 윤태호 형님들도 와, 존경하죠. 대단하죠, 진짜. 윤태호 작가님은 근처에 살아가지고 네네. 제가 좀 종종 봐요. 네네. 볼 때마다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면 언제나 기대 이상의 도움을 주는 분이고. 와, 이충호 작가님도 페이스북 글을 보면은 창작에 대한 열의가 아직도 엄청나셔가지고 뜨겁죠. 배우고 싶. 네, 글 보다가 눈알 댑니다. 네네. 되게 뜨거워요.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들이 있어요. 강풀 형도 그렇고. 네네. 제가 지금 연재를 안 하고 있는 시기라 한층 더 그런 느낌이 짙어요. 네네. 비슷하게 느끼실 거라고 보고. 네네. 너무 재미있는 인터뷰였습니다. 확실히 인터뷰를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말이 술술 나왔고요. 그리고 우동이즘 채널과 더불어서 창작 생활 모두 응원하고 있습니다. 봐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창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채널의 성향이 비슷하니까 이종범 작가님 채널에 가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이야기들 그런 거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